어젯밤 글렌뷰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10대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는 24일 금요일 시카고 해변 모두가 시즌을 맞아 개장합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넘게 태우는 등 확산해 주민 수천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모델 3종이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차량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60대 말기 신장질환자가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지 2달 만에 숨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어제 뉴욕주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의 총격으로 윈 로사리오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달 3일 해당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빈번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인공지능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학교에 설치하려 하고 있는데요. 기업 로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Z세대가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와 생활비 등이 급등하자 신용카드 빚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가격을 5년간 최대 2배나 올리는 바람에 저소득층 고객들이 줄어들어 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좌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남호주 주정부가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블랙페이스, 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0,000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러닝메이트로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를 적극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글렌뷰 지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10대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젯밤 오후 11시쯤 메도우 레인 인근 렉 애비뉴에서 2대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17세 소년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쿠카우니 검시관은 그를 글렌뷰의 마르코 니카닉으로 확인했습니다. 글렌뷰 경찰은 또 다른 3명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장 조사를 위해 워키건과 바그너 사이의 렉 애비뉴 양방향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노스 디어번 스트리트과 웨스트 레이크 스트리트 근처 루프에서 어제 대낮에 발생한 흉기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중상을 입은 15세 소년은 위독한 상태로 루리 아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현재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4명의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4시 40분쯤에 발생했는데요. 당시 15세 피해자가 현장 보도에 있었는데 남성 가해자 4명이 그에게 접근했고 범인 중에 2명이 칼로 소년의 등을 찔렀습니다. 이들 용의자들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범행 직후 스테이트와 레이크에서 렉 스트리트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관련 아직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달 24일 금요일 시카고 해변 모두가 시즌을 맞아 개장합니다. 다소 무덥게 느껴졌던 마더스데이 주말에도 노스 애비뉴 비치 등 해변에는 올해 처음으로 수백 명의 인파가 처음 몰려들었다고 하죠. 이번 주 당분간 선선해질 날씨에 공원국 측은 수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변은 이날 오전 11시에 개장하며 노동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요원이 상주합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넘게 태우는 등 확산해 주민 수천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에서 앞서 지난 10일에 발생한 산불이 이날 1만 헥타르의 면적으로 확산했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브리티스 컬럼비아주에서는 인근 산불이 4,136헥타르를 태우는 등 피해 면적이 크게 늘었으며 노던 로켓스와 포트 넬슨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로프레이저 노던 로켓스 시장은 포트 넬슨과 인근 지역의 주민 3,500명이 대피했으며 강풍으로 나무가 송전선 위로 쓰러지면서 산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맞닿아 있는 엘버타주에서도 포트 맥머리 인근 등에서 43건의 산불이 발생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엘버타주 당국은 소방대원 6명, 헬리콥터 13대와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당국은 산불은 진압됐지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다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가 캐나다 서부 대부분 지역에 확산하면서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이날 엘버타주 에드먼턴시의 대기질은 위험 수준까지 악화했고 기상학자들도 비 예보는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에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봤죠. 지난해 산불로 1,500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타고 또 소방관 8명이 사망했으며 주민 2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모델 3종이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차량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비영리기관 전미보험범죄사무소가 발표한 2023 최다 도난 차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엘란트라와 소나타, 기아 옵티마가 미국 내 도난 발생 1위에서 3위의 모델로 집계됐는데요. 엘란트라가 48,445대, 소나타가 42,813대, 옵티마가 4204대의 도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 실버라도 1,500 픽업 트럭이 23,721대, 기아 소울이 21,001대, 혼다 어코드가 2895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기아 포르테와 스포티지까지 현대차 그룹의 모델 6종이 도난 상위 10종 안에 들었는데요. 전미보험범죄사무소는 현대차 그룹 차량이 도난 상위 모델 다수를 차지한 데 대해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부각한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2022년부터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유행한 바 있죠. 그 영향으로 소나타, 엘란트라, 옵티마는 전미보험범죄사무소의 2022년 차량 도난 통계에서 5위에서 7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순위가 더 높아진 겁니다. 60대 말기 신장질환자가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지 2달 만에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환자는 리처드 슐라이먼으로 지난 3월 16일 62세 나이에 매사세스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죠. 이식된 것은 미 바이오 기업 이제네시스가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 돼지 신장이 최소 2년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식팀은 슐레이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그가 신장 이식의 결과로 사망했다는 어떤 징후는 없다고 밝힙니다. 뇌사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는 이전에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몸에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것은 슐레이먼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과거에 두 남성이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적이 있지만 몇 달 뒤에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죠. 이 중 대부분은 신장 환자로 매년 수천 명이 자신의 이식 차례가 오기 전에 숨집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어제 뉴욕주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경찰의 총격으로 윈 로사리오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달 3일 해당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뉴욕 퀸스의 한 주택가에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엌에서 주방 가위를 들고 있는 19세 로사리오로 마주한 뒤 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로사리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죠. 총격이 일어나기에 앞서 로사리오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었고 그의 남동생은 집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형이 정신병 증세가 있다며 그는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경찰관 중에 한 명은 로사리오로 마주한 뒤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이에 흥분한 로사리오가 주방 가위를 든 채 경찰들 쪽으로 달려오면서 다른 경찰관이 즉시 총을 쏜 겁니다. 로사리오 옆에서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던 어머니 루탄 에바 커스타는 경찰들에게 제발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내 경찰의 총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코스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몇 분 만에 내 아들을 죽였다며 그들이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들이 와서 혼란을 만들고 내 눈앞에서 아들을 살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코스타의 가족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민자들입니다. 유족과 정의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두 경찰관의 해고와 기소를 당국에 요구했는데요. 또 이들은 뉴욕시가 정신질환 등 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관련된 911 신고에 무장한 경찰관이 출동하는 대신 전문적으로 훈련된 정신건강 대응 요원이 현장에 나와 긴박한 상황을 완화하고 또 환자를 의료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인 에반 텀킨스는 제복을 입은 경찰의 존재만으로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일부는 경찰을 두려워하고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뉴욕의 정신건강 지원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액세스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 시민 최소 26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한 한인 양용 씨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한인 사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죠. 유족 측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1명을 상대하기 위해 9명의 경찰관이 투입됐고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수많은 방법 중 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LAPD는 아직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용 씨를 쏜 경찰관의 신원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해당 총격에 연루된 경찰관의 신원을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확보된 경찰관 정보 등을 공개하는 워치 더 워치 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에 임용된 로페스 경관은 히스패닉계로 올림픽 경찰서 소속입니다. 총격 사건이 빈번한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인공지능으로 총기를 소지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학교에 설치하려 한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캔사스주는 총기 식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캔사스주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학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한군인들이 설립한 제로 아이스라는 곳이 유일합니다. 이 기업은 AI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총기를 감지하면 시스템이 그 사실을 상황실로 전파하는데 상황실에는 사법당국이나 군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합니다. 직원이 AI 시스템이 전파한 내용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면 학교와 지역 당국에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쟁업체 등은 캔사스주의 학교 지원 정책이 제로 아이스를 돕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이 사실상 제로 아이스만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ABC 뉴스는 다수 총격 사건 이후 학교 보안이 수십억 달러의 산업이 됐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업들이 주의회를 설득해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법안에 넣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뉴스는 제로 아이즈가 작년과 올해 미시간과 유타, 플로리다, 아이오와,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위스콘신 등의 주에서 제정한 유사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사업자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Z세대가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와 생활비 등이 급등하자 신용카드 빚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젊은 미국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신용카드 빚을 안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Z세대가 부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평균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과 또 최소 생활비 증가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소 금액만 지불하면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탓에 신용카드에 매달리는 이들이 많죠. 신용조사기관 트랜스유니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22세에서 24세의 평균 신용카드 대금은 2,834달러로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26% 증가했습니다. 트랜스유니언의 글로벌 연구 책임자 찰스 와이즈는 이 세대는 10년 전 밀레니얼 세대보다 재정적 스트레스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일시불과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다만 분할 납부를 할 경우 한 달에 최소 $50를 갚아야 합니다. 최소 금액만 내면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다 갚지 않아도 한도 내에서는 계속 카드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대료와 생활비 등이 급등해 Z세대가 신용카드 빚에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남호주 주정부가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정부 방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14세와 15세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이번 규제는 18세 미만에 대한 온라인 도박 접속 규제를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남호주 주정부는 소셜미디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흑인 분장 블랙페이스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0만 배상금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뉴욕포스트와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됐으며 이후에 인종차별 논란이 일면서 카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죠. 이후 두 학생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습니다.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얼굴이 짙은 녹색 물질로 덮여 있었는데요.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여서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진은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억울함을 표하며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한 겁니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총 $100만 배상을 받고 수업료 $7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3명의 학생 중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한때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다 이내 비가 내리고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후텁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밤 시간대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이 50도대에 머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모레 수요일에 다시 맑게 개겠고요. 낮 최고 6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가 전망됩니다. 내일도 6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72도, 습도는 58%, 바람은 남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